리더의 소통법. 리더의 소통법에 몇 가지를 저는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상 2가지 정도 제일 중요한 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든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식사하시면서 저 마이크 들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예. 그때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제 첫인상이. 저 마이크 들기 전에. 자, 한번 가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저 아는 분들 빼고요. 예. 우리 여기 선생님, 제 첫인상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깔끔하면서 차다. 깔끔한데 차갑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미안하니까 앞에 깔끔하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아한 모습과 전문적인 그 모습이 돋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제가 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모두 한번 내 첫인상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첫인상이 진짜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상 너무 좋다. 써니 아나운서 진짜 되게 푸근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인상 좋은지 알고 있으니까 제 첫인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질문을 했던 때가 어느 여대였거든요. 맨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첫 번째 이 여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좀 그 어감이 불안하긴 했어요. 네, 그래도 그럼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라고 했더니 까칠해 보여요. 처음으로 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것도 깜짝 속으로는 그러고 겉으로는 표정 관리 엄청 하면서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차가워 보여요. 바로 나옵니다.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이 그런가? 그래서 나 저리 가서 물어봐야지. 저기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했더니 도도해 보여요. 여기 왜 이래? 한 번만 더 물어봐야지. 저쪽에 계신 분은 제 첫인상이 어땠나요? 잘난 척 할 것 같은데요? 4번을 질문을 했는데요. 100% 좋은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더 이상 물어보면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까칠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잘난 척 할 것 같은 얼굴로 제가 하는 강의는 뭐냐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일 났더라고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앞으로 10년, 20년 강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는 거죠. 내가 어디가 어때서 이 가슴 따뜻한 사람을 말이야. 너희는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이 가슴 따뜻한 인간을. 그러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화장기까지 없는데요. 제가 봐도 좀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아나운서로 뉴스를 너무 오랫동안 한 겁니다. 자, 뉴스는 어떻게 하나요? 정자세로 자, 이렇게 카메라를 봅니다. 이 상태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자, 머리에도 이 에어컨이나 히터의 바람에 머리카락 흩날리지 않도록 스프레이로 완전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모든 게. 이 상태에서 눈동자 고정.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전매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이 상태로 뉴스를 20년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라도 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잘난 척할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돌아오게 했잖아요. 아, 그거였더라고요. 뉴스는요, 특히 희로애락의 감정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표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뉴스를 할 일은 없거든요.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시켜주질 않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뉴스 할 일도 없는데 웃어야 되겠더라고요. 거울 보고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웃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입꼬리 올리고 눈꼬리 올리고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자, 입꼬리 광대뼈 근육 올리고 눈꼬리 올리고 그리고 이마 근육까지 저기 천장에서 그리고 온 공간에서 세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온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웃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입꼬리 광대뼈까지 올라가야 돼요. 눈 그리고 이마 근육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그냥 하면 되게 어색하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근육 운동 한번 해보시겠어요? 온 근육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꽃이 피어있는 꽃밭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밝아져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래도 나오긴 해요. 그래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입구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그거 들어옵니다. 밥 먹는데 웃고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잠시 방심하면 표정이 잘난 척으로 돌변하니까. 예, 되게 막 신경 쓰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몸에 배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광주경청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는 환하게 웃기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50 넘으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해 못 하실 테지만 제가 50을 넘기고 나니까요. 50 넘은 여자가 근육 너무 많이 써갖고 웃잖아요. 그러면 밝아 보인 게 아니라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어떡하지? 나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결과. 자, 이제 50 넘으면 적용하십시오. 예, 지금 적용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근육은 조금만 씁니다. 근육은 조금만 쓰고요. 깊고 그윽하게 보는 겁니다. 깊고 그윽하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쳐다보게 되냐면은요. 자, 카메라 가까운 쪽으로 제가 시선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얀 옷 입은 선생님 그 뒤에 계신 우리 회원 선생님 청색 셔츠 입으시면 제가 눈을 좀 맞추겠습니다. 카메라 의식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만 하고 눈빛을 깊고 그윽하게 안녕하세요 나선입니다 이렇게 깊고 그윽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중년이 넘으면 자기 얼굴이나 눈빛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눈빛을
훈련에 의해서 조금은 더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표정에 다 나타나요. 아, 세상에. 그거 말고도 인생 살기 팍팍한데 나선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는지 몰랐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큰 정보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바로 첫인상의 법칙입니다. 자,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 중에서 처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정보가 전체적인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자, 이 초도 효과는 맥락을 이어서, 자, 맥락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자, 첫 이미지가 좋으면 다음에 들어오는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차가운 이미지를 줬으면은요, 제가 자기 눈빛으로 쇼부를 치는 겁니다. 아까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아유, 강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미지가 너무 푸근하고 좋은데, 단정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되게 푸근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보였어요. 그러면 쇼부를 쳐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사람이 참 푸근하네. 편안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후광 효과로 이어지는데요. 자, 후광이 막 나오잖아요. 자, 어떤 특정한 현상을 보고 한 인간의 다른 측면까지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뭐를 해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첫인상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소 연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저처럼 연습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부터 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 그렇게까지 난 못해. 이 마음이 아니라, 아,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목소리도 열리고 얼굴도 열리고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요, 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랑 친해지고 나면 친해지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아, 자기 있잖아. 처음에 진짜 불편했다. 알고 보니 진짜 허당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 몰라. 처음에 볼 때 진짜 차갑고 까칠해 보이고, 아,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 그 아나운서잖아. 자기 앞에서 표준말 써야 될 것 같더라고. 막 횡설수설 말하면 막 흉볼 것 같고, 몰라, 불편했어. 진짜 허당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친해지면 꼭 들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불편해 하는구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그 편안한 소통의 통로를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해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압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 폭행이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언어 폭행을 하지 않고도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 폭행입니다. 존재 자체가 폭행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거기 있음으로 폭행이에요. 그가 거기 있음으로 불편해요. 자, 그러면 그런 존재 폭행은 우리 같은 리더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권위, 그것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그런데 나는 모르거든요. 이런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명 있다. 지금 등산 갔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엄마가 아빠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쁜 일도 아니고만 네가 직접 얘기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는 좀 엄마가 얘기해 주세요. 네가 얘기해. 그랬더니 그럼 안 할래요? 전화 끊어버려요. 할 수 없이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선욱이 그러는데 이러이러 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대본에 뭘 하는 줄 아세요? 또 겁나 기분 나쁘네. 지가 직접 전화하지 왜 자네한테 전화해갖고 그런단가? 아니 아빠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지. 어렵긴 무엇이 어려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지를 픽업해 준 사람이 누군데 어렵긴 무엇이 어렵다 그래. 직접 전화하라 하소. 전화하라 해. 본인은 3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픽업을 해준 자상한 아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윽박 지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아이에게 손찌검을 한다거나 언어로 말로 무섭게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그 자리 자체에서 주는 그 무거움, 그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3년 내내 픽업을 해준 자상한 아빠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 존재 폭행의 주범이더라고요. 보세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불편해서 말이 쉽게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눈빛까지 점검을 해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면 저에게 쉽게 다가와서 아무 말이나 물꼬를 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제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자, 마음이 열리고 나면은요, 얼굴은 절로 열리고 목소리가 덩달아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걸 저는요, 방송할 때 체험을 했어요. 예전에 방송하던 시절에요, 지금은 114 안내 별로 활용하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114 안내요원들 하면 친절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114 안내요원들 중에서 친절상을 받은 사람들 4명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서 출연자들이 걸어 나옵니다. 자, 출연자 4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쫙 걸어 나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너무 미인이에요, 4명이. 그냥 걸어 나오는데 저는 미스 코리아들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예쁠 필요가 있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질문을 하기 시작한 뒤 3분도 안 돼서 제가 알아차리게 됐어요. 옆에서 자세히 따보니까 그렇게 예쁜 얼굴들은 아니더라고요. 이목구비가 이쁜 얼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냐면 환하게 웃고 있어, 4사람이 한결같이. 그래 질문을 드렸죠. 아니 세상에 4분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표정이 이렇게 밝고 고우세요? 라고 했더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웃지 않으면 절대로 친절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사하자마자 친절 교육을 받는데요. 그 친절 교육 맨 첫 코너로 웃는 연습을 시킨답니다. 114 안내는 목소리로 서비스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울 앞에 앉혀놓고 웃는 연습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로 돌았어요. 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사람입니다. 자, 1번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번 안녕하십니까, 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반가워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전혀 웃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웃고 있을 때의 목소리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아, 내가 웃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 조성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나 나에게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자연스럽게 웃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열렸어요. 그래서 MVF 기법입니다. 이거는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트 상품 같이 움직입니다. 마음만 열면 절로 되는 게 목소리와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 저는 제가 정말 포근한 이미지인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나, 저는 잘난 척할 것 같은 이미지였고요. 여러분은 들어온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구하는 나가 있어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추구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웃는 연습이었고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눈빛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메라비안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거, 보여지는 거라 그랬어요. 시각적인 게 55%,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예요. 뭐 발음이나 발성이나 그리고 내용, 메시지 이런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는 게 시각적인 겁니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노력하는 게 바로 시각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 여기에 치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큐! 말로 하는 난폭한 행동을 언어 폭행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 안 하고 표정만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존재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표정 폭행이나 다름없다. 인간관계 때문에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다. 관리 대신 습관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웃는 습관은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웃는 얼굴은 세계 공통의 여권이다. 네.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트가 되는 게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제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 환하게 웃으시고 눈빛까지 생각하시면서 환하게 저랑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워밍업 들어가 있으셔야지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 잘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지금 준비 자세예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여기 엄청 고정돼 있으세요. 움직이셔도 됩니다. 여기. 자, 한 번만 더 자연스럽게.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강의할 만 납니다.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8시 반이요? 예, 좋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직장인이 욱하는 순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누가 문제입니까? 상사가 문제예요. 거의. 정리해 보면 욱하게 하는 대상은 1위가 상사인데 60%.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들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 잘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다시 보면 조직의 관계 사이클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내가 맨 위에 있다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우리 조직에서 내가 오너이지만
또 어떤 조직에 가면 나보다 10년 이상의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항상 때에 따라서는 내 위로 상사가 있고 수평으로 동료가 있고요. 아래로 부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인간을 움직이는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리더들의 개인 시간과 에너지 분배 스펙트럼입니다. 리더십의 권위자인 디 할트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건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성공한 그런 리더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절반을 자신한테 씁니다. 부하에게 요만큼, 동료에게, 상사에게 절반 이상을 자기한테 다 써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리더가 주변 사람을 돌봐야지 자기한테 저렇게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나머지 시간에 아랫사람들, 동료들 챙긴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CEO 50인이 말하는 리더십 키워드를 물어봤더니 커뮤니케이션이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솔선수범, 이거는 바로 언행일치라고 보겠죠. 자, empowerment, 그러니까 권능감을 주는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솔선수범도 그렇고 empowerment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구나 라고 깨우치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가보면은요, 자기 자신한테 쓴다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런 리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고생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IQ가 높으면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 리더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산책을 하고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고 보니 우리 경청 회원님들은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리더로서 리더십 잘 발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또는 방송을 하면서 행사 진행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단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그걸 제가 느꼈어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말고 검지손가락으로 우리는 방향을 주로 가리킵니다. 방향을 한번 가리켜 볼 텐데요.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자, 북쪽을 한번 가리켜 주십시오. 북쪽입니다. 네, 갈팡질팡 하시지만, 예. 자, 이제 지금도 갈팡질팡. 자, 천장을 찌르면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앞, 뒤, 좌우로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 계신 상태에서 눈만 살짝 떠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완전 엇갈려 있죠? 예, 이렇게 북쪽이 엇갈려 있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요. 눈도 감고요. 그대로 계십시오.
자, 자신이 없으면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신 있으면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눈 뜨고 보십시오. 한 10명 정도 앉으셨고요. 다 서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자, 나침반 어플로 북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정확하게 북쪽입니다. 북쪽. 예, 북쪽이에요. 자, 믿기십니까? 자, 우리는 느닷없이 웬 북쪽 타령일까요?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제가 나침반 어플로 북쪽을 확인시켜 드렸는데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뭐 고장난 거 아니요, 믿기지 않은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계셨고요. 자신이 없으면 앉으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쪽이 북쪽이라고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잖아요.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서울에 파견 근무를 나가서 살다 온 적이 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주말만 되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서울에 갔다가 주말만 되면 오는데 한 달쯤 살고 와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곳에는 3사람이 합숙을 했는데요. 한 명은 이미 1년 전에 와서 살고 있었던 선배 한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동료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이 합숙을 한 거예요. 아침이면 출근을 하는데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배, 1년 전에 왔던 선배의 차를 얻어 타고 3명이 출근합니다. 근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에 출발을 하자고 하더래요. 저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9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남편이 아니 9시 15분에 도착을 하면 되겠냐, 9시까지 출근을 해야지, 8시 45분에 나가자, 아무리 우리가 파견이지만 정확하게 하자. 선배를 졸랐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그러세 해서 그 다음날은 8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까 또 9시 15분이더래요. 그러면 더 빨리 나가야지. 형님 더 빨리 나갑시다. 그래서 8시 반에 그 다음날은 출발했어요. 도착하니까 또 9시 15분이에요. 또 그러면 8시에 나갑시다. 8시에. 나 광주에서는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었어. 8시에 나갑시다. 8시에. 그러세? 해서 또 8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9시 15분. 그때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의 러시아워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이 선배는 1년 전에 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내린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가 이러자 할 때마다 묻지르지 않고 이 선배는 한마디도 없이 하자는 대로 응해준 거예요. 그걸 깨우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선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게 되더라는 거죠. 이 선배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영원한 선배의 딸랑딸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도중에 끊거나 끼어드는 이유는 내 생각이 옳다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소통을 잘하는 우리 리더들이라면 우리 리더들의 경청법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잘 듣기 위해서 나를 잠시 침묵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침묵의 자세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때,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때, 그래서 내 방식대로 결론 내고 말을 자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스위스 심리학자인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요.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는데요.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한답니다. 게다가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상대의 말을 최선을 다해서 잘 들어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열심히 경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청을 잘 했을 때는 어떤 리더십, 어떤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는 전라남도 한평에서 저렇게 아주 촌스럽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국어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마다 간섭을 하셨습니다. 선이야, 이리 와봐라. 방금 네가 한 말이 어법에 맞냐? 말끝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땐 그게 되게 짜증스러웠어요. 그런데 훗날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내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의 영향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엄마는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완전 수다쟁이. 하루는 내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가 엄마 영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게다가 엄마는 저희 아버지한테 매번 혼납니다. 여자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 제 머릿속에는 엄마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각인돼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엄마의 영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자랐죠. 저희 엄마가 진짜 말이 많긴 했어요. 얼마나 말이 많으셨냐면 오죽하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러셨어요. 어이, 자네는 어떻게 된 여자가 눈하고 입하고 같이 벌어진가?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 입이 동시에 벌어져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절대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립니다. 말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손님들이. 어렸을 때는 내 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도 두 칸에서 살았는데 손님들이 오면 안 가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희 집에는 사람이 오는 건 좋은데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려고 하면 밥상을 던져서 문 안 입구를 막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쳐요.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이렇게 해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예요. 하루 종일 얘기하고요. 수다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저희 엄마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 제 위로 언니 오빠들은 다 광주로 고등학교를 가버리고 저 혼자 시골에 남아있을 때예요. 건넌방에서 엄마 아버지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 분이 꼭 이렇게 다투세요. 그 다투는 소리가 알람으로 저는 아침잠을 깹니다. 근데 그날도 두 분이 뭐라고 다투시더라고요. 특히 다투실 때 일어나지 않고 또 꼭 두 분은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본 채로 그렇게 다투셨거든요. 그날도 주로 아버지께 엄마가 혼납니다. 여자가 말이야. 나이 먹을수록 여자가 말이 없어야 된대. 자네 때문에 교장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이 하고 싶은가? 막 이러면서 이제 또 혼나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으시더니 엄마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갈채! 내가 학생이요? 갈치려면 학교 가서 학생들이나 갈치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여자가 이제 나이 들어가더니 뭐 말끝마다 대들고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또 혼을 내니까 계속 듣다가 저희 엄마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쫙 내뱉습니다.
아버지를 평정시켜버리는 한마디였어요. 여자가 말이야, 나이 들수록 점점 우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독살스러워지고 있어. 그러니 저희 엄마가 그래! 뱀을 델다 독살을 만든 놈이 누구냐? 나는 죄가 없다. 네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건넌방에서 듣는데 와, 우리 엄마 말 잘한다. 명언이다, 명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기억하진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잊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훗날 제가 아나운서가 됐죠. 제가 라디오 여성시대를 1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성시대를 진행하던 어느 날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자 출연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나선희 씨, 제 와이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 마누라요, 연애 때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바득바득 대들고요. 말 잘못하면 밥도 안 차려줘요. 제 와이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사연을 소개하고 저도 모르게 아유, 원래는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이셨다면서요. 그렇게 순박하셨던 분이 그렇게 변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을 데려다 독살을 만든 분이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기억해 본 적이 없거든요. 뱉으면서 저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이 말이 왜 나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엄마가 있었던 거죠. 그날 제가 처음 안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영향만 받은 줄 알았더니 엄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엄마한테 가서 쫄쫄 따라 엄마 좀 새로운 것 좀 내놔봐. 새로운 것 좀 신선한 거 강의에 좀 써먹을 거 신선한 것 좀 내보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임열면, 비유법, 뭐 익살스러운 관용구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분이 저희 엄마였거든요.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그런데 한 1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7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걱정이죠. 두 분 사시다가 한 분이 가셨으니 말은 누구랑 하냐고요. 대상이 없는데. 그러니 저희 사남매가 몹시 걱정을 했거든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다행히 워낙에 낙천적이고 활동적이신 데다가 40대부터 제 엄마가 그 판소리를 취미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문화재 조상현 씨께 주 1회 수업을 30년 넘게 받아오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미 그때는 거의 수준급 노인부 전국 판소리 대회 막 전국 휩쓸고 다니면서 상을 휩쓸고 다니던 그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 어려움을 아주 잘 극복하시더라고요. 그냥 바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적극적이신 분이냐면 78세에 대인동에 고삼순 판소리 연구소 학원을 차리셨어요. 학원이지만 뭐 사랑방이에요. 노래 부르시는 분들 모여서 노래도 부르시고요. 그렇게 잘 사셔서 저희 사남매 잊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는 잘 살고 계시는구나.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2년을 하시더니 학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그러고는 집안에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외출을 안 하시고요. 웃음도 없어지고요. 말도 없어지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한 2년을 지내시더니 이상한 증세를 보이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화하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는 엄마 뒤져도 못 살겠다. 그러고 전화 뚝 끊고 가보면은 뭐 들어왔냐 이러고 너무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옆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지만 다른 형제들은 워낙에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못 느끼고 그냥 몇 년이 흘렀거든요. 그날도 제가 신경이 쓰여서 엄마가 좀 이상해 생각하고 집에 점심이나 사드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대낮인데 완전 깜깜하게 커튼 쳐놓고 해놓고
천세가 코까지 골면서 주무십니다. 깨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낮에 저렇게 주무시는 것이 어째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앉아 있는데 탁자에 저희 엄마가 써놓은 게 있어요. 수첩이에요. 이렇게 아침 식후 당뇨약 먹어. 아침 당뇨약 먹었으면 또 먹지 마라. 언젠가서부터 그러고 보니 들었던 얘기예요. 당뇨약이 개수가 안 맞아야. 이 얘기를 들은 게 몇 년이 됐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 장을 더 넘겨봤어요. 무등산 개 빠져. 또 가면 속 없어. 알았어, 명심할게. 이게 판소리 개입니다. 본인이 싫어서 안 나간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참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째는 본인의 정신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감지하신 거죠. 그래서 노인이 나다니면서 모지런 짓거리 하고 다니면 쓴다냐 우리 새끼들 얼굴에 먹칠하게 가만히 틀어박혀 있어야지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너가 아버지가 남기고 간 돈 다 써불고 없을 것인데 나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돈 들어가니 내 자식들 주머니 축내면 안 된다고 들어앉으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나가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쓰면서 자신을 다독였던 겁니다.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자문자답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엄마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어떡하지? 우리 엄마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고민해서 선택한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강의 다니잖아요. 시위에 다닐 때 많거든요. 아, 우리 엄마 혼자 있기 싫다는 건 것 같은데 나 강의 다닐 때 태워갖고 다니자. 그러면 오고 갈 때 콧바람 쐬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모시고 간 데가 바로 2012년도 화순에서 진행하는 열린학당 아카데미였어요.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저는 몰래 앉혀놓으려고 그랬는데 군수님께 들켜가지고 군수님이 어머니를 맨 앞자리에 앉혀서 소개까지 해주십니다. 너무 기분 좋게 이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한 2년 정도 판소리 입에 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콧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쑥 내 머리 하면서 장단을 맞추세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점점 좋아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엄마가 잘 사는 줄 알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가 강의까지 모시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러니 엄마가 예전 같지 않은 걸 아시고는 오빠들이 아들로서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 발 빼라 내 발 넣는다 하고 앞다투어서 엄마에게 정성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갈비뼈가 6대가 부러지고 뭐 요양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케어를 했더니 2년 전에는 등급도 받으셔서 보호사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내년에는 등급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을 생각하듯 들여다보는 경청의 자세가 있다면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 연민은 공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공감대 형성이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고요. 이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경청하는 것,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경청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경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승전 사랑인 거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 외로운 법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표정에 행복이 넘쳐난다. 사랑하는 것이 일상인 그들에게 답이 있다. 결론은 사랑이다. 기승전 사랑인 셈이다. 예. 자, 예전에 푸죽간의 백정은 천한 직업이어서 양반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양반이 고기를 들어가서 야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떠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나으리가 고기를 들어가서 반말을 치자니 너무 연세가 지긋해요. 그래서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뜨게나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두 고기 양이 똑같은 한 근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으리 버럭했죠.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양이 다르냐 라고 하니까 이 백정이 뭐라 그러냐면 나으리의 고기는 야 이놈이 떴고요. 나으리의 고기는 박서방이 떠서 그렇습니다요 라고 했답니다. 예. 결국은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고기의 양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예. 사랑의 언어로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